안녕하세요. 01의 나나치 파헤치는 멸리레 채널의 조나모입니다. 오늘은 통가죽 벨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준비물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치기 가죽으로 3T를 준비를 했습니다. 벨트, 장식을 준비해주세요. 저희는 35mm 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버클을 고정할 수 있는 나사 장식을 4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가죽면을 마감하는 토커너를 준비해주시고요. 윙크 오일도 준비를 해주세요. 다음 도구로는 핸드 커터기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드 슬러거, HB 벨러, 칼, 그리고 28×5 타원 펀칭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4.5mm 원형 펀칭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제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나셨다면 먼저 패턴 제작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위에 보시면 이런 형태로 먼저 하나 패턴을 만들 거고, 이 크기는 180에 34인 패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4의) 절반인 17만큼 중심에서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180에 34인 패턴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라운드 형태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꼭다리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이 펀칭 위치를 잡고 난 다음에 이 원형 펀칭의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28×5 타원 펀칭의 중심선을 먼저 잡아줄 건데요. 여기까지의 거리는 끝에서 55mm를 기준으로 반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 타원의 크기가 28×5 펀칭이기 때문에 이 중심선에서 28mm의 절반인 14mm 체크를 해주시고, 끝에서는 2.5, 2.5 체크를 해서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나중에 펀칭을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원형 펀칭의 위치를 잡아줄 건데요. 이 원형 펀칭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15mm 위치에 잡혀 있고요. 이 가장자리에서는 6mm 들어온 위치에 잡혀 있습니다. 즉 6mm 들어오고 중심에서는 15mm 만나는 교점이 원형 펀칭의 위치가 잡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6mm 들어오고 15mm 들어오는 위치를 4점을 잡아줬고요. 다음으로 이 바깥쪽에 있는 펀칭 위치를 잡아줄 겁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펀칭의 위치는 맨 처음 잡았던 이 원형 송곳 기준으로 30mm 떨어진 위치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장식의 위치는 다 잡히게 되었고요. 이 구멍에 맞춰서 펀칭을 뚫고 앞에 있는 형태를 잡아주고 뒤에 꼭다리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식이 들어가는 원형 펀칭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형 펀칭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는 4.5mm를 준비하려 했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장식의 목의 굵기에 맞춰가지고 펀칭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원형 펀칭을 준비하셨으면 이 송곳 위치가 이 원형 펀칭의 센터에 오도록 위치를 찍어 보시고 난 다음에 뚫어주세요. 이렇게 한쪽 면만 뚫은 이유는 우리가 패턴을 중심을 잡아놨기 때문에 반으로 접어서 대칭으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버클에 장식이 들어가는 28×5 펀칭으로 구멍을 뚫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장식이 들어가는 펀칭을 다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벨트의 형태를 잡아줄 건데요.
앞부분과 뒷부분의 형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저희가 곡선 펀칭이 있기 때문에 이 곡선 펀칭으로 뚫어주도록 하고요. 선생님들의 취향에 맞춰서 꼭 곡선으로 하실 필요가 없고 나중에는 뭐 모서리를 따내는 못따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의 형태는 이것도 펀칭으로 맞춰서 제작을 하셔도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품 샘플링을 한다는 가정하에 손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패턴의 형태가 잡히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나중에 버클이 들어가는 구멍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구멍은 이 끝단에서 80mm만큼 들어오는 위치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80mm에서부터는 25mm 간격으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처음 끝단은 80mm로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25mm 간격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나중에 첫 시작만 여기 잡아주고 나머지는 25mm 간격으로 앞에서부터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만 미리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패턴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재단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가죽 재단을 들어갈 건데요. 가죽은 도치기 가죽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도치기 가죽이 없다면 통가죽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핸드 커터기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핸드 커터기는 35mm로 저희가 미리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알려드리자면 핸드 커터기를 사용할 때는 가죽의 한쪽 면을 반듯하게 잘라 놓으셔야 되고요. 사용하는 경우는 일정한 폭으로 길게 잘라낼 때 핸드 커터기를 사용을 합니다. 가죽을 펼쳐서 잘라 보겠습니다. 끝단을 먼저 넣어주시고 뒤쪽으로 당기면서 쭉 당겨주면은 일정하게 잘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폭으로 가죽 띠를 잘라냈고요. 총 길이는 1240으로 맞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벨트 같은 경우는 길이 조절을 안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 건데요. 지금 고생하고 있는 실장님을 위해서 허리에 맞춰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인 거 티낸다 이거. 돼지인 거 티난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미 돼지인 거 어떡합니까? 총 길이로 가죽을 다 잘랐기 때문에 패턴지를 사용해가지고 앞단과 끝단 그리고 펀칭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죽 위에 패턴을 맞춰놓고 형태를 잡아갈 건데요. 먼저 앞부분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대한 끝단을 살릴 수 있도록 가죽의 끝부분으로 몰아서 붙여주시고 다음으로 곡선 펀칭을 그대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망치로 때려서 구멍을 뚫어줄게요. 이렇게 끝부분 형태를 잡아주시고 다시 패턴을 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잡아놨던 펀칭 구멍을 그대로 다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 곱하기 5 타원 펀칭을 뚫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끝부분의 형태를 잡아줄 건데요. 이 끝부분 같은 경우는 펀칭이 있으면 펀칭으로 한 번에 찍어내셔야 되고요. 저희는 그 펀칭이 없다는 가정하에 손으로 직접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를 때는 이 패턴지를 받쳐놓고 바로 자르셔도 되고요. 또는 송곳으로 선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그 선 따라서 잘라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큰 형태를 잡아 넣었고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살짝 있으면 핸드그라인더 또는 사포로 살짝 갈아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 앞부분에 뒷면을 PR을 할 건데요. PR하는 범위는 28 곱하기 5 펀칭의 중심부터 앞쪽으로 살짝 PR 해주시면 됩니다. 자, PR을 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반으로 접었을 때 두툼한 걸 없애주고요. 그리고 이 꺾이는 부분에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PR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엣지 비벨러를 이용해서 이 가장자리 모서리를 깎아낼 건데요. 이 모서리를 깎아내셔야 나중에 단면이 둥그렇게 이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깎아보도록 할게요. 엣지 비벨러까지 다 하셨으면은 그 다음 과정으로 토코노를 바를 건데요. 토코노를 바르기 위해서는 우드 슬러거와 헤라가 필요합니다. 토코노는 가죽의 단면을 마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품인데요. 간단하게 발라주시고 비벼주시면은 얘가 가죽 보풀이 가라앉으면서 단면이 말끔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토코노를 바를 때는 이 토코노를 가죽 안에 충분히 스며들 정도로 발라주셔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토코노를 스며들었으면은 이제 살짝 비벼가지고 보풀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유리판으로 비벼주셔도 되고 또는 슬러거 헤라 정도로 비벼주셔도 충분합니다. 비벼줄 때는 앞뒤로 비벼주시는데 웬만하면 한쪽 방향으로 눕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단면 마감을 하기 위해서 토코노를 바르고 우드 슬러거로 다시 비벼줄 건데요. 토코놀이 없을 경우에는 굳이 토코놀을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마시는 물 있죠. 물을 살짝 묻혀놓고 난 다음에 슬러거를 비벼주셔도 토코놀과 같은 효과로 단면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바르셨으면 슬러거로 오랫동안 문질러 주시면 이 단면이 둥그렇게 가라앉으면서 매끈해집니다. 우드 슬러그로 이렇게 비벼주면 깔끔하게 마감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슬러거로 마무리를 다 하셨으면은 다음으로 벨트 고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벨트 고리의 크기를 잡아 드릴게요. 이 띠의 길이는 여유 있게 일단 잡아 주실 거고요. 그리고 폭은 12에서 13mm로 취향에 맞춰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띠의 둘레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 이 띠는 이 가죽의 두 겹을 합쳤을 때 감쌀 수 있는 길이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한 10mm 정도 겹칠 수 있게 10mm 정도 겹치고 나머지는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는 살짝 PR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야 나중에 사이에 들어갔을 때 턱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양 끝에 한 20mm, 20mm 정도는 피하를 해주시고 윗부분은 두껍게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 끝에 얇게 피하를 하시면 됩니다. 피하를 하셨으면은 뒷면에 또 토코너를 이용해서 단면 마감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10mm 겹치기에 본드 칠해서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해서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끝부분을 긁어내고 본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놓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리를 결합하는 방법은 층이 없이 원래는 해주면 좋지만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두툼하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가죽 사이에 들어가면 안 보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순간접착제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결합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바로 장식과 결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식은 4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버클도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고리를 윗면이 가죽의 위쪽으로 오게 넣어주시고요. 다음으로 버클을 넣어주시는데 이 버클의 가운데 장식을 먼저 통과를 시켜주시고 가죽의 앞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죽 자체가 좀 뻑뻑하게 두껍기 때문에 살짝 늘려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버클이 이렇게 당겨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맨 안쪽에 있는 구멍에 나사를 넣어서 잠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장식에는 나사를 돌릴 수 있는 홈이 있는 부분과 홈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홈이 있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조아주시면 외관 쪽이 좀 깔끔해 보이겠죠. 다음으로 사이에 가죽띠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뒷부분에 나사를 조아주면 이 가죽띠가 뒤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장식을 달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클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주면 끝이 나게 됩니다. 앞서 만들었던 패턴을 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표시했던 80mm 위치만큼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 25mm 간격으로 송곳 위치를 6개에서 7개 정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송곳 위치를 잡으셨으면 이 송곳이 펀칭의 센터에 오도록 위치를 잡아서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주셨으면 다음으로 밍크 오일로 가죽에 유분기를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밍크 오일을 발라주는 이유는 이 가죽 자체에 유분기를 먹여주는 거고요. 이 밍크 오일 때문에 좀 약간 물이 닿더라도 약간 방수 기능도 생기고, 근데 에센스, 그 다음에 이 가죽이 금방금방 유분기가 날아가서 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밍크 오일을 바를 때는 우리가 쓰다 남은 그 러닝 셔츠 또는 뭐 양말 같은 거 있죠. 그런 면천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오늘 멸리를 채널은 가죽 벨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